자, 선생님이 리만 인테그럴 정의를 할 때 함수에 대해서 처음부터 세팅했던 리스트릭션이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바로 바운디드 펑션. 바운디드가 아니면 아예 리만 인테그럴이 그 수렴한 형태로 정의가 안 돼요. 왜냐하면 리만 인테그럴 정의를 할 때 각 구간별로 수프리멈하고 미니멈 잡아서 계산을 했었지. 바운드가 안 돼 있으면은 수프리멈이 없는 경우 혹은 인피멈이 그러니까 수프리멈이 플러스 인피니티, 인피멈이 마이너스 인피니티 이런 경우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리만합 자체가 정의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unbounded function 같은 경우에는 특정 값으로 x가 가까워질 때 함수 값이 무한대로 가거나 아니면 애초에 정의역 자체가 유한한 구간이 아닌 경우에는 특수한 형태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그게 improper integral이야.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케이스에 따라서 해봅시다. 우선은 도메인이 인피니트 인터벌일 때 여기는 타입 1이라고 해놨네. 이런 적분을 생각을 해보죠. 우리가 그래서 수학 문제 중에서 y는 x 제곱분의 1이라는 이런 굉장히 빨리 감소하는 이런 함수가 있을 때 x는 1로부터 이 부분의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실제로 현실에서 이런 게 존재하지 않겠지만 한없이 x는 1에서부터 m까지 넓이인데 근데 m을 한없이 크게 만들 때 저 넓이가 한없이 가까이 가는 값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적분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내냐면은 인테그럴 1에서 인피니티까지 1 over x 제곱 dx 이렇게 나타나요. 이 적분의 진짜 뜻은 여러분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m이 무한대로 갈 때 1에서 m까지 이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적분을 해보면 얘는 마이너스 x분의 1이야. 1에서부터 m까지니까 m 무한대로 가면 0이 되겠죠. 그래서 1 이런 식으로 하자는 게 이게 indefinite integral이야. 자, 그러면 example 1을 한번 볼까요? 1에서 무한대까지 x분의 dx. 근데 이거는 x분의 1 적분하면 ln x입니다. 이거 발산하네. 그지? 자, 그러니까 x분의 1 이게 항상 있는 거 아니라는 거. x분의 1 같은 거 x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게 극한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얘는 다음 페이지 보면 544쪽 보면은 다이버지 한다고 얘기하는 거. 수열에서하고 마찬가지로 x분의 1은 1에서 인피니티 적분해서 다이버지 한다. x제곱분의 1은 1에서 인피니티 적분해서 컨버지 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정의할 때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제공을 해요.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 여러분들이 뭐라고 배웠어? 질량이 라지 m 그리고 질량이 스몰 m이 두 물체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점질량으로 간주할 수 있는 그 물체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뭘로 정의해서 마이너스 r분의 g m으로 정의를 하잖아. 그지? 근데 원래 포텐셜 에너지는 기준점이 있어야 돼. 그럼 얘는 어떤 기준점에서 생각을 한 거지? 그치, 무한 원점을 기준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포텐셜 에너지의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계산을 했어야 될 거야. VR은 무한 원점 기준점으로부터 어디까지? 현재 위치까지 얘를 가지고 오는데 필요한 일 그거는 그러니까 추가적인 운동 에너지 변화 없이 가지고 와야 되니까 중력을 거슬러서 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이너스 부호가 붙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자 얘를 움직인다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라지 m을 원점으로 얘가 있는 위치를 플러스 방향이라고 했을 때 그래비테이셔널 그 필드는 반대 방향 가리키고 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그리고 그래비테이셔널 필드는 r 제곱분의 gm의 크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적분을 해야 되니까 r 말고 이제 x라고 쓰면 그러면은 dx 이걸 적분을 한다. 일단 마이너스 2개 있으니까 플러스로 고치고 인피니티가 마이너스 인피니티가 밑에 있는 게 좀 부담스러우니까 도를 바꿔서 여기는 마이너스. 그래서 뭐가 된다 이게? 자, 또 x 제곱분의 1 적분하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분의 gn 분의 r 인피니티니까 인피니티 때 0이고 x 대입해주면 빼주면 마이너스 gn 분의 3이 r. 요게 그래서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괜히 그냥 마음대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정하는 게 아니고 정의에 의해서 정확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example 2 봅시다. 오늘 했던 계산이랑 약간 비슷한 모양인데 자, 이거는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그런 테크닉을 포함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있으니까 누굴 적분하자? 얘를 적분하자. 적분하면은 이렇게 되고요. 빼기 한 번 더 적분하고 미분하고 그리고 한 번 더 미분하면 얘가 0이 되니까 여기서 끝. 0 대입하면은 뭐가 나와요? 자,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고 인피니티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인피니티 대입하면은 자, x 곱하기 2dx 여기서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면 0이 됩니다. 이거는 로피탈 정리를 써서 증명할 수 있지. 있어? 로피탈 써서 증명할 수 있어? 자, 한번 해볼까?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 x 나누기 2dx를 쓸 수 있겠죠. 그죠? 아니지. 그러니까 x 나누기 마이너스 인피니티 x 마이너스 x로 쓸 수 있겠죠. 그죠? 자, x가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갈 때 얘도 0 얘도 무한대로 가지. 얘도 무한대로 가지. 근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마이너스 인피니티로 가는 건 그냥 계산을 안 해요.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서 헷갈리잖아. 헷갈리니까 치환을 해. 일단 한번 t는 마이너스 x로 치환을 하면 그럼 리미트 t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잖아. 그럼 이 2d 마이너스의 2d t분의 t가 되지. 자, 이제 좀 마음 편하지, 그지? 자, t가 무한대로 갈 때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잖아. 이런 경우에도 로피탈 정리 적용할 수 있어. 그러면 한번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1이 되고 얘는 2d t가 되지. 자, 이제 얘 극한 존재하려면 얘랑 극한이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극한이 얼마지? 2가 무한대로 갈 때 얘는 0이 되니까 이게 처음에 극한이 0이었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는 0이야. 0.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1이에요. 왜 음의 부호가 나왔을까? 당연히 x가 음수일 때 함수값이 음수니까 음의 부호가 나오는 게 당연하겠죠. 양쪽으로 인피니티가 있을 때 중요한 게 양쪽으로 인피니티가 있을 때는 양쪽 다 극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엄밀하게 하자면은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중간에 어디를 자르는지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원래는 한쪽 극한만
고려가 되도록 쪼개서 각각이 수렴을 해야지, 그래야지 얘가 수렴한다고 이야기를 원래는 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근데 이거는 똑같죠? 우함수이기 때문에 이제 우함수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꾼 다음에, 그리고 자, 이거 조건이지 알죠? 자, 그랬더니 이게 뭐가 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가 2분의 파이니까 파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쪼개야 되냐면, 이거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예를 들어서 말이지, 뭐가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얘 같은 경우에 이렇게 해도 돼. 이렇게 해도 되거든. 되긴 되는데, 근데 이게 좀 위험한 게 뭐가 있냐면, 자, 이게 값이 있을까 없을까? 이 값이 있을 리가 없지. 그렇잖아. 근데 자, 이거 얼마야? 0이지. 0이잖아. 0.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양쪽 각각이 다 극한이 있을 때 계산을, 값이 있고 그 값을 계산해야 된다는 거야. 자, 이제 지운다. example 4. 그래서 그럼 언제 이게, 자, 일단은 p가 양수여야 되겠죠. p가 음수면 x가 커지면 클수록 x의 p제곱분의 1도 커지니까 그리고 p가 0이라도 당연히 안 되겠죠. 맞아? 그래서 p가 일단 양수여야 돼. 그래서 p가 양수일 때만 고려해. 자, 케이스 1. p가 1일 때는 다이버지스. 케이스 2. 자, p가 이제 1이 아닐 때, 자, 요거는 x의 마이너스 p제곱 적분이니까 마이너스 p니까 1 더해주면 1 마이너스 p, 역수취하면 1 마이너스 p분의 1. x의 1 마이너스 p제곱 x의 p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게 수렴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당연히 p가 1보다 커야 된다. 컨버지스. 자, 그 다음에 discontinuity, 우리가 소위 singularity라고 하는데, singularity가 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example 5 예제를 통해서 합니다. example 5 2에서 5까지 루트 x 마이너스 2분의 2 dx. 자, 우리가 뭔가 이런 계산을 할 때 센터를
옮겨주는 게 좀 좋아. 그러면 0에서 3까지가 되고 t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dt가 되는 거지. 자, 근데 이거 0에서 싱귤러리티가 있죠. 이런 경우 이게 정의가 뭐냐면 입sil론이 0 플러스로 갈 때 인테그럴 입sil론 to 3 t 마이너스 2분의 1t다. 자, 얘는 적분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1 더해주면 2분의 1, 역수해주면 2. 2 루트 t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0 대입해주는 별로 이상이 없죠. 그래서 2 루트 3 이렇게 되지. 그치? 이런 게 여러 군데 있을 때 마찬가지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나눠서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억을 하면 좋아요. 웬만한 거는 다 분모에 싱귤러리티 있으면 웬만하면 다 발산해. 왜냐면은 x분의 1이 발산하거든. 0 근처에서 적분했을 때. 그러니까 뭐 2중근, 3중근 이런 게 분모에 있게 되면 무조건 발산하는 거야. 그래서 웬만하면은 분모에 이상한 게 있다 그러면은 발산해. 그래서 잘 안 나오는데 특수하게 제곱근 같은 게 붙어 있을 때 계산이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게 아니고 유리함수 형태가 아닐 때는 좀 조심을 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딜 보냐면은 548페이지 example 8을 봅니다. example 8. 자, 이번에는 이랬는데 얘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어. 이건 지금 improper integral이지. 이렇게 갖고 있지. 그러면 x가 뭐가 돼? e to the u가 돼. x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u는 어디로 가까이 가니? 마이너스 인피니티죠. x가 1로 가까이 갈 때, x가 1일 때는 u는 0이죠. ln x는 뭐예요? 그냥 u예요. 자, dx는 뭐가 될까? e to the u, du가 될까? 그래서 우리 아까 계산했던 거잖아. 오케이.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다. 자, 계산을 할 수 없을 때 컨버전트 하냐? 548쪽에 comparison test, comparison theorem 보세요. 만약에 어떤 두 함수가 fx랑 gx가 f가 g보다 같거나 큰 관계에 있어. x가 0보다 클 때. 아니, x가 0보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 둘 다 양수 값을 가질 때. 그랬을 때 fx를 무한대까지 적분하는 게 수렴한다면, 혹은 싱귤러리티 있을 때 수렴한다면 gx도 수렴한다는 게 이게 컴퍼리슨 테스트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둘 다 부호가 같아야 돼요. 그러면 부호가 변할 때는 어떻게 되냐? fx가 0 이상인 경우에 gx는 부호가 변하더라도 fx를 적분했을 때 값이 유한하다면 gx 적분했을 때 값도 유한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다. 거기 안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 gx가 적분 가능하다면, 그러면 fx의 값이 인테그럴 fx가 컨버전트 하다면 gx도 컨버전트 하다. 이거는 gx가 굳이 0 이상이 없어도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gx의 절대값이 fx로 바운드 돼 있을 때 얘기야. 자, 그래서 example 9 0에서 인피니티까지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 이거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e to the 마이너스 x제곱이 워낙 dk가 심한 놈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다른 함수랑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선생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since 이런 식으로 쓰면 좋겠다. 자, 이게 뭐 임프로퍼 인테그럴 별로 어려울 거 없어요. 이런 약속들만 잘 지키면 되는 거고. 아크랭스가 등장을 했으니 우리가 이제 벡터를 다룰 때가 됐어요. 그래서 근데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벡터에 대해서만 할 거고,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벡터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한 차원 유클리드 공간의 가장 기본적인 벡터 연산들에 대해서만 좀 다루겠어요. 유한 차원 유클리드 공간에서. 자, 여기는 지웁니다. 이제. 여기도 지웁니다. 자, 유클리드 공간은 별게 아니고 기본적으로는 R을 우리가 카르테시안 그 프로덕트에서 만든 거예요. 일단 한 번도 안 했으니까 AB가 썼을 때 A 플러스 B는 X, Y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제 X는 A에 있고 이런 것들이고, 예를 들어서 뭐가 있냐면 R 플러스 R, 요게 소위 말하는 여러분들이 그 좌표 평면이에요. 좌표 평면, the coordinate plane. 근데 이거를 줄여서 우리가 R2라고 쓰기도 해요. 똑같은 거 두 개 곱했으니까. 이런 거 우리가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라고 합니다. 카르테스는 무슨 뜻이야? 카르테스 뜻이 뭔지 아나요? 맞아요. 데카르트의 그 뜻이에요. 형용사야. 그래서 데카르트 곱,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데카르트 곱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뭐 카테시안 곱이라고 쓰는 사람들도 좀 있는데 데카르트 곱이 맞아요. 우리나라는 왜냐하면 데카르트의 이런 형용사가 따로 없으니까.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 개도 곱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귀납적으로 정리를 한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x, y, z를 모아놓은 거예요. 어떤 건지 알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이 RN을 N개 곱한 거 이거를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n 디멘셔널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사실 여기서 그 점, 포인트랑 벡터는 좀 살짝 다르긴 한데 근데 그 아직 유클리드 공간에서는 이게 평평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 점이랑 벡터를 별로 구분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그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하기로 합니다. 뭐냐면 여기서 얘기야 이제 우리가 V를 이걸 n 디멘셔널 n 디멘셔널로 생각하게 돼요.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 V가 성분을 n개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 선생님 꺽쇠를 썼잖아. 이게 꺽쇠를 쓴 거는 얘가 그 벡터라는 걸 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괄호랑 똑같이 생각을 하면 돼. 별게 아니고 그러니까 숫자 n개 모아놓은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그 포지션 벡터라고 하는 건데 P라는 포인트가 있어. n차원 유클리드 공간상에 P라는 포인트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포지션 벡터를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그 일단은 우리가 P라는 점도 있고 Q라는 점도 있다 해보자. 얘는 Y1, Y2, YN 이런 걸 쓸 때 우리가 PQ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할 거야. PQ라는 벡터는 이거는 P에서 시작해서 Q로 끝나는 건데 사실 Q로 끝나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야. P에서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P점에 있는 벡터예요. 원래는 그래서 자 PQ는 뭐로 정의하냐면은 여기는 Y1 빼기 X1 Y2 빼기 X2 그래서 YN 빼기 X 이렇게 정의하는 거예요. 그럼 포지션 벡터는 뭐냐? P는 OP야 OP 요거를 더 포지션 벡터 OQ OP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n차원 벡터들 사이에 우리가 재밌는 연산을 하나 몇 가지 정의를 할 텐데 내가 U를 U1, U2, UN이라고 해보자. 그러면 KU는 뭐가 될 거냐면 KU1, KU2, KUN 될 거야. 여기서 K는 R 실수일 때 얘도 똑같이 그냥 RN이라고 쓸게. 그래서 우리는 이게 어차피 포지션 벡터나 그냥 벡터나 별로 그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아요. 좀 V라는 벡터가 있어. 두 개 더한 건 어떻게 해? 이렇게 나타날 거야. 근데 이 벡터는 그 크기를 잴 수가 있어요. 크기를 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U, V를 이렇게 정의할 거야. 요거를 우리가 닷 프로덕트라고 해요. 혹은 이너 프로덕트.
혹은 이너 프로덕트.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정리를 하나 증명할 수가 있어요. 일단 닷 프로덕트, 이너 프로덕트 특징이 뭐냐면은 U 내적 U는 항상 0 이상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성질이 있냐면 이퀄리티는 U가 0일 때는 성립하고요. 그 다음에 U 내적 V는 V 내적 U랑 똑같이. 그지? 그 다음에 이게 리니어해요. W도 R에 있는 벡터라고 한다면 U, TV, QW는 뭐가 될까? 자, 요거 바로 이해 가니? 요거는 P, U 내적 V, Q, U 내적 W가 돼요. 요거 이해가? 자, 그러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자. TU 마이너스 V라는 걸 생각해 볼게. 자, U 벡터가 0이 아닐 때 생각해 보자. U 벡터 0이 아닐 때. 자, TU 마이너스 V라는 벡터 생각해 볼게. 자, 얘를 생각하는데 이놈의 크기를 한번 보자. 이거 항상 0 이상이잖아. 그래 안 그래? 내가 그래서 U의 크기를 뭘로 정의를 하냐면 루트의 U 내적 U로 정의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이런 성질을 알 수 있어? K 곱하기 U의 크기는 요거는 절대값 K 곱하기 U의 크기야. 자, 요거 어때? 이거 알겠어? 알겠어? 근호 안에 K제곱이 들어갈 거니까 KU 내적 KU니까는 K 제곱 곱하기 U 내적 U잖아. 그러니까 K 제곱의 제곱근을 씌웠으니까 절대값 K가 된 거야. 자, 그러면 이거 항상 0 이상이지? 자, 근데 TU 내적 TU 하면 뭐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냥 U라고 쓰자. U의 크기니까. 그러면 이거는 U 제곱 T 제곱 마이너스, 자, 그 다음에 분배 법칙 그대로 성립하지. 분배 법칙 성립하니까 U 내적 V에 T가 되는 거야. 2배의 U 내적 V에 T가 되고 더하기 V 제곱 1개 0 이상 이렇게 되겠죠. V는 여기서 V의 크기야. 이게 어떤 T에 대해서 성립해? 어떤 T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는 거야? T가 어떤 값이어야지 이게 성립하지? 자, T가 어떤 값이어야지 이게 성립해? 안 성립할 수 있어? 이게? 없죠. 모든 T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는 거야. 그러면은 자, 여기서 좌변 뭐야? 2차식이지? 최고차항 계수 음수가야 양수가야? 양수죠. 그럼 이 식이 항상 성립하려면 뭐가 성립해야 돼? 디스크리미넌트가 판별식이라는 뜻이야. 디스크리미넌트가 어떤 값을 가져야 돼?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죠. 자, discriminant over 4가 U 내적 V 제곱 마이너스 U 제곱 V 제곱이 항상 0과 같거나 작아야 돼. 이게 뭐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죠. 이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그래서 얘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성립한 U 내적 V가 UV보다 같거나 작고 마이너스 UV보다 각각 큰 거야.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등호는 언제 성립할까?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이게 언제가 될 때가 있어야 돼? 0이 될 때가 있어야 되지. 언제 0이 돼? V가 TU일 때 0이 되는 거잖아. 정확히 성립할 때. 즉 어떤 특정한 T값, 그걸 우리가 타우라고 하면 V가 타우 U일 때 성립하는 거야.
즉 V가 U와 평행할 때 그때 등호가 성립할 수 있는 거죠. U가 0이 아닐 때. U가 0이면 당연히 성립하는 거야 이건. 자, U가 0이면 이 세 변이 다 0이 되기 때문에 성립하는 거야. Even if U is equal to 0. Equality if and only if U랑 V가 평행할 때. 같은 방에 평행하면은 오른쪽 등호 성립하고요. 다른 방에 평행하면 왼쪽 등호 성립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럼 뭐가 있어? 요거 값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 사이야? 이제 이거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죠.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니까 이걸 만족하는 세타가 있겠지. 요거를 우리가 the angle between U and V라고 합니다. 세타. 자, 근데 각을 이렇게 정의를 해도 되는 걸까? n차원 공간이긴 하지만, 자, 어떻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었던 그 각도랑 같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건 삼각형에서 각을 측정해 보면 되잖아, 그지? 자, 삼각형 ABC가 있어. 물론 이거는 일반적인 평면이 아니라 유클리드 공간이야. 유클리드 공간상에 ABC가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각을 제대로 정의를 했다면 뭐가 나와야 돼? 코사인 J 법칙이 나와야 되죠? 자, 내가 BA 벡터를 U라고 해볼게. 아니, 그거 말고 C. CA 벡터를 U라고 해볼게. CB 벡터를 V라고 해볼게. 요 각을 내가 세타라고 해볼게. 과연 코사인 J 법칙이 성립을 하냐? 뭐가 성립을 해야 돼? 자, AB는 요거는 V-U야. 아직 우리가 두 점 사이 거리를 정의를 안 했지만, 그래서 AB 사이의 거리를 이렇게 정의를 하자고. 우리가 AB 벡터의 크기로 정의를 하자고. 자, 그렇게 하면은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오메트리랑 같은 스트럭처를 가진다는 거를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자, 계산을 해보자. 자, 그러면은 요 C 요 길이의 제곱을 우리가 C의 제곱이라고 하지. 보통 C의 제곱이 그러면 AB 제곱이니까 이게 뭐예요? V-U 그죠? V-U에. 자, 그러면은 분배 법칙 쓰면은 V니까 V제곱이죠? 그 다음에 더하기 U 제곱이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뭐예요? UV에 우리가 각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게 코사인 C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뭐 나왔어 이게? 코사인 J 법칙이 나왔죠?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랑 코사인 C가 같은 거지. 그지? 요게 성립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정의대로 하면 요걸 세타라고 했으니까 코사인 C랑 코사인 세타 같은 거야. 이 세타는 이렇게 정의를 한 거고 C는 원래 우리가 알고 있었던 각도라고 하자고. 그러니까 코사인 값이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세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앵글이 맞는 거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커브는 뭐냐면, 자, 커브는 이게 파라메트라이즈. 이거는 그냥
각 성분이 t에 관한 함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의 velocity는 어떻게 정의할까? t로 미분하면 되겠지, 그지? 요거를 우리가 dr dt로 정의를 하는데 이거 뜻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r1 프라임, r2 프라임, rn 프라임. 스피드는 뭘로 정의할까? 요걸 우리가 v라고 했을 때 스피드 v는 u 벡터의 크기로 정의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랭스는 어떻게 될까요? t1에서 t2까지 랭스는 이 스피드를 적분해서 얻을 수 있다. 이해가니? 이게 곡선의 커브예요. 아, 이거 곡선의 랭스예요. 미안해. 오케이. 자, 그 다음 그럼 예제 풀어봅시다. 뭐 여기서 뭐 주저리 설명해놨는데 이거 다 필요 없어. 사실 이렇게 정의하는 거 아니야. 저번에 얘기했지, 그지? 랭스나 에리어 같은 것들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할 수는 사실은 좀 수학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학부에서 그래도 수학을 좀 부전공이나 이런 걸 했을 때 그 메저 시어리라는 걸 통해서 알 수 있을 거 아니면 뭐 따로 공부를 하던가. 자, 여기는 좀 지우고 그러면은 간단하게 예제를 좀 풀어보자. 근데 보통은 이 아크랭스가 잘 계산이 안 돼요. 아크랭스가 계산이 되는 커브들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에요. example 1을 좀 다양한 방법으로 해볼게. 거기 책에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고요. 선생님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선생님 같으면 이거 이렇게 할 것 같아. y는 t 세제곱, x는 t 제곱으로 볼 것 같아. 자, 이렇게 하면 얘가 파라메트라이즈가 되죠. 그래서 이 커브는 t 제곱, 얘는 점이니까 t 세제곱이 되고, 그럼 빌라서티는 뭐가 되는 거야? 2t, 3t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스피드는 뭐가 될까? 루트 4t 제곱 더하기 9t 4제곱이 돼서 t는 어차피 양수일 거예요. 정확히 어디서 어디까지야? 1에서 2까지죠. 자, 그러면은 양수니까 t 루트 4 플러스 9t 제곱, 랭스는 1에서 2까지 t 루트 4 플러스 9t 제곱 dt. 자, 어떻게 적분할까? 한번 아이디어 금방 내볼까요? 어떻게 적분하는 게 좋을까?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적분하는 게 좋지? 자, 어떤 부분을 잡아서 무슨 말 하려고 했던 거 아니야? 어떤 부분을 잡아서 미분해서 나머지 부분이 나오면 되지, 그지? 어디를 미분하면 나머지가 나와? 요거 2차식 미분하면 t 곱하기 뭐 나오잖아. 그러니까 4 플러스 9t 제곱을 u로 치환하면 18t dt가 du가 되는 거죠. 디퍼런셜들 사이의 릴레이션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매번 강조하지만 요거의 뜻은 실제로 이런 관계식을 따라서 tu가 변할 때 t의 변화와 u의 변화가 이런 식으로 근사적으로 관계된다는 거야. 자, t dt는 18분의 du. t가 1일 때는 u는 4. t가 2일 때는 40. 그 다음에 u의 2분의 1제곱 du.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 계산해 주면 되겠어요. 2분의 1 더하기 1은 2분의 3. 18분의 1 곱하기 3분의 2. 그 다음에 2분의 3제곱 루트 40에 3제곱 마이너스 루트 4에 3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렇게 간단히 계산하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의 비슷한 방식. 그래서 그냥 x, y로 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치환을 해서 하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arc length 펑션이 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해볼게.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커브 할 때 좀 중요한 개념이니까 잘 좀 기억을 해두면 좋겠는데, 자, arc length 펑션과 유닛 스피드 리퍼러비티 도대체 뭔 소릴까? 자, arc length 펑션은 s로 나타내요. s로 나타내는데 우리가 차근차근 해보자. rt를 우리가 이제 커브라고 해볼게요. 근데 보통은 이제 매끄러운 커브야. 잘 미분도 잘 되고 좋은 성질을 가진 커브야. 라고 했을 때 우리가 v를 이거를 dr dt의 크기로 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이거 다시 적분을 해. t0부터 t까지 v 타우 d 타우 적분을 해가지고 요거 우리가 s라고 할 거야. st겠죠?
그러면 이 커브를 s로 다시 나타낼 수가 있어요. 내가 알파 s라는 것을 R에 자 그럼 t가 s에 대한 함수니까 s가 t에 대한 함수니까 그 역함수를 해주면은 t가 s에 대한 함수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t 대 s를 값을 주면 그 s 값에 대한 t를 계산해가지고 R에다 넣어서 계산한 거예요. 알파 s. 자 이렇게 해주면 이 알파 s는 스피드가 얼마가 될까요? 자 이제 보자. ds의 알파 s는 뭐가 되냐면 자 요거는 바로 미분을 못하니까 거쳐서 가야 되겠네. 원래 알파 s가 rt였잖아. 자 근데 재밌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dt ds는 뭐의 역수냐면은 ds dt의 역수야. 요건 역함수의 미분법에서 그럴 수밖에 없지. 그 다음에 dr dt는 뭐였냐면 크기가 요게 v였거든. 근데 ds dt가 v였어. 1이야. 그러니까 알파는 무조건 유닛 스피드가 되는 거야. 이걸 해주는 변수 이 s를 우리가 랭스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랭스 펑션, 랭스 파라미터. 근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야. 길이를 재가지고 곡선을 나타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스피드가 1이지. 오케이? 매끄러운 커브는 항상 그래서 스피드 1로 만들 수 있다는 거. 그 다음 area, surface revolution area 한번 알아봅시다. 이거를 우리가 책에 예제들이 많이 있지만 자 어디 그림 보냐면은 자 569페이지 보자. 필기 다 했으면 569페이지. 자 예제가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우리는 스피어 가지고 해보자. 이건 노트 할 필요 없이 그냥 샘플 바로 봅시다. 그래서 스피어는 뭐야? 우리가 그 합서클을 레볼루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곡선이죠. 자, 이 곡선을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나타낼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연습을 위해서 XY 좌표를 생각을 할게. 그러면 이 X라는 게 어떻게 나타날까? 만약에 여기 반지름이 R이라고 한다면 루트의 R제곱 마이너스 Y제곱으로 나타나지 않겠어? 그지? 그러면 여기에 작은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 델타 Y만큼의 작은 부분. 자, 이 부분의 길이인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 좀 헷갈리니까 그래, Y를 X에 대한 함수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 미안해. 그래서 우리가 뭘 볼 거냐면은 요만큼 회전시켜서 나오는 이 D 부분을 볼 거예요.
이 D 부분을 볼 거예요. 이 델타 L 부분을 보자. 델타 L은 자 얘를 만약에 우리가 X로 파라메터라이즈 했다면 그러면은 R'은 뭐가 될까? 1, dy dx가 될 거 아니야. 그지? 요 놈의 크기에다가 델타 x를 곱해 준 거겠지. 이걸 이렇게 쭉 돌렸으니까 이 부분이 차지하는 넓이는 여기가 2파이를 곱해준 게 될 거야. 2파이 y를 곱해준 게 될 거야. 그래서 서페이스 에리어가 마이너스 r에서 r까지 2파이 y 곱하기 루트 1 플러스 dy dx의 제곱 dx가 되는 거지. 일반적으로 이거를 커브로 파라메터라이즈 했으면은 더 다양한 변수로 나타나는데 커브를 아예 우리가 스피어니까 r 코사인 세타, r 사인 세타 이렇게 파라메터라이즈 할 수도 있을 거잖아, 그지? 그렇게 되면은 v가 이번에는 v가 되게 간단하게 나타나요. 마이너스 r 사인 세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타나지. 그러면 스몰 v가 어떻게 돼? r이 되겠지, 그지? 맞아요. 자 그러면은 dl은 뭐라고? r d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에리어가 인테그럴 마이너스 이번에는 뭐야? 세타는 자 여기서 세타는 어떻게 돼야 될 것 같아?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가 돼야 되겠지. 이게 세타니까, 그죠?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까지 2파이 곱하기 y가 뭐야? r 사인 세타죠. 곱하기 dl은 뭐야? r d 세타. 이렇게 되겠네.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나온 거야? 4파이 r 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9의 부피를 얻었어. 근데 9의 건널비를 얻었어. 근데 9의 건널비는 사실 이렇게 안 구해도 돼요. 여러분들이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r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4 파이 r 제곱이 되잖아, 그지?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걸까? 아니고 9의 부피를 스피리컬 쉘 메서드로 구하면 우리가 이 책에서는 스피리컬 쉘 메서드를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할 필요가 없어. 그건 너무 9밖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근데 9라는 놈을 이렇게 이 9라는 놈을 이렇게 가운데서부터 쪼개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켜켜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눴다고 생각을 해봐. 그래서 합쳤으면은 이 작은 부분의 넓이가 우리가 R에 대해서 단면적 우리가 SR이라고 했을 때 SR, DR을 0에서 R까지 적분한 게 요게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이 돼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미적분하기 기본 정리해서 이거 미분하면 뭐가 나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Area of Sphere. 이렇게도 이런 관점으로도 볼 수 있다. 자, 우리가 8.2절까지 했어요. 요 다음 오늘은 진도도 조금 그래 8.2절까지 합시다. 그 진도도 조금 적게 나갔어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간 과제도 지난주에 나간 과제도 있으니까 그거 다음 주까지 해보고 수요일에 과제는 선생님이 조금 적당히 요번에 이제 테스트 그 홈워크 6보다는 조금 줄여서 보내줄 테니까 홈워크
6를 열심히 하고 있다가 홈워크 7이 도착하면은 그것도 해봅니다. 알겠습니까? 지안이 시험 문제겠지? 스모크? 그래. 시험 공부 열심히 하고 시간 되는 만큼 열심히 풀어보세요. 일단 홈워크 6를 먼저 열심히 해와. 알겠지? 준석이도 홈워크 6 일단 열심히 하고 시간 되면은 홈워크 7 해보세요.